오늘 저는 컴프레시브 센싱이라고 해서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샘플링을 할 때 나이키스트 속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놓은 논문이 있어서 그걸 보고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냥 파이썬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이 이렇게 길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예,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공부할 때는 항상 대역 제한된 이런 신호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그 신호의 2배의 샘플링 속도로 샘플링을 해야 원 신호로 복구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그죠? 수없이 많이 들었죠. 하지만 실제로는 뭐 4배, 5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하고 있으실 거고요. 근데 이제 그 논문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.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랜덤하게 한 10분의 1의 샘플링 포인트만으로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건 뭔가 비밀이 있겠나 싶어서 한번 봐봤는데요. 다음 장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, 이게 차원 축소에 관련된 이 과소 결정 시스템 해를 구하는 방안이 먼저 설명을 살짝 제가 드려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저희가 X 벡터라고 하는 뭐 한 512개의 이런 벡터가 있고 이 벡터를 차원 축소를 하는 행렬을 통해서 기저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압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그죠? 압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다만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정확한 해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교수님? 그래서 정확한 해를 못 찾고 계속 근사화된 해를 트라이 앤 에러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저희 유명한 수학과 교수이신 도노우와 타오 이 아메리카 쪽에 있으신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과소 결정 시스템의 해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신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요. 그, 그 논문의 내용은 일단 이 벡터 X가 희소 벡터여야 된다. 아까 스파시티가 갖춰진 그런 신호여야 한다라는 조건 하나. 그다음에 두 번째, 차원 축소를 하는 그 기저 행렬은 RIP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 RIP 조건은 어떤 스파시티를 갖고 있는 희소 벡터가 기저 변환이 되었을 때 L2 노름이 벡터의 크기가 거의 변경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행렬이어야 한다라는 게 논문의 얘기고 그 행렬은 보통 뭐 가우시안 랜덤이나 뭐 베르누이 행렬, 뭐 푸리의 변환 행렬 그런 행렬들이 그런 특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X가 희소 벡터고 센싱 행렬이 가우시안, 뭐 베르누이 행렬이면 이렇게 기저 변환을 한 벡터 Y는 우리가 충분히 해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메인 요지였고요. 그래서 과소 결정 시스템의 해는 에론 노름 최적화 문제로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본 결과 X를 희소 벡터 512개의 벡터 길이 그리고 실제 유효 데이터는 50개만 들어있는 벡터 X를 가우시안 행렬로 사용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에론 노름 최소화로 해를 구해보니 정확하게 복구를 할 수 있구나까지 확인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신호의 압축과 해제 과정과 뭐 무슨 다름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신호의 복원을 위해서 샘플링에 대한 주제였는데 이건 뭐야 신호를 뭐 압축하고 해제하는 거야?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뭐 신호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지만 뭐 일부 상당수 신호들은 시간 도메인에서는 대단히 많은 뭐
데이터 이산 신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겨보면 또 상당히 스파시티한 그런 신호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포인트로 봤을 때, 이런 데이터가 많은 신호들도 퓨리에 번안으로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기면 희소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프레시브 센싱이 주장하는 그런 원리들이 명확하게 들어맞는구나를 이제 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확인했던 결과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사인의 320Hz, 670Hz, 120Hz의 세 가지 사인파가 이제 합성된 그런 신호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ADC를 해서 이제 이산으로 넘겨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최대 주파수가 670Hz이기 때문에 한 뭐 1.2kHz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. 1.2kHz로 하게 되면 절대 뭐 원신호로 뭐 복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죠? 그래서 한 3배, 4배, 심지어 뭐 한 3kHz에도 저렇게 샘플링을 할 텐데, 그럼 대단히 이제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겠죠. 데이터 메모리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컴프레시브 샘플링을 취하게 되면 아주 한 300개 포인트 대비 한 10분의 1, 한 30개만 되는 그런 포인트만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에론 최소화 기법으로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. 이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해 봤는데 결국 원신호가 명확하게 이렇게 잘 복구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. 다만 샘플링은 작지만 계산량은 엄청나게 드러나겠죠.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런 거 어디다 쓸 거냐라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. 저희가 그 MRI 같은 자기 공명은 샘플링을 많이 하면 사람의 X선 때문에 이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샘플링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센싱을 해서 이제 뭐 신호 처리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신호나 영상들을 도메인 변경을 통해서 희소 벡터, 희소 신호로 바꿀 수 있다면 계산량은 좀 늘어나지만 원신호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. 이런 거를 한번 인지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연구 분야에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